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8월 2일, 3일 광화문 바캉스를 가자라고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광화문 광장 굉장히 뜨겁고 소음과 먼지가 굉장히 많은, 바캉스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장소인데요. 제가 1시간 전부터 저기 앉아있는데 바캉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바람개비도 막 돌아가고요, 음악도 나오고 막 분수도 나오고 각종 조명이 어울려서 정말 유원지에 온 것 같은, 투쟁하는 장소, 싸우는 장소가 아니라 뭔가 유원지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험이 지금 처음인데요.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바로 이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하고 좀 가까워야 제가 좀 말을 그나마 편하게 하는 편인데, 이 중간에 거리가 엄청나게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앞쪽에 앉아 계신 분들의 표정을 제대로 살필 수가 없어서 좀 불안합니다. 여러분, 특별법이 뭡니까? 누구 답변해 주실 만한 분이 계십니까? 특별법이 뭐다?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시군요. 예. 특별법은요, 특별한 법입니다. 그죠? 특별한 법. 그러면은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보통 법이나 기존에 있는 법이 아닌 특별한 법을 좀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새누리당에서는 계속해서 세월호 참사가 해상교통사고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왜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안 줄까요? 그냥 진짜 해상교통사고에 불과하다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까 이남석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죄가 없다면, 책임질 필요가 없다면, 책임질 이유가 없다면 수사권, 기소권 주면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걸 못하면서 맨날 말로는 해상교통사고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해상교통사고가 아니다 라고 말하냐면, 한번 볼까요? 그 참사에 관련된 의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근 7시간 동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그 사건 당일날 뭘 했는지 모른다 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보고를 7시간 동안 대면 보고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답니다. 그 정도 규모의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 전혀 안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요. 국정원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저희 가족대책위에서 폭로한 것처럼 처음부터 징계축이라든지 운영관리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건 당일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건 당일날 국정원은 YTN TV, YTN의 뉴스를 보고 이 사건을 처음 알았다고 맨 처음에 계속 얘기했었죠. 그죠? 계속 그렇게 얘기하다가 국무총리가 국회에 출석했을 때 야당 의원들이 계속 공격하니까 아유, 선원들이 직접 전화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을 바꿨죠, 국무총리가. 그러고 나니까 다시 국정원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또 해명자료를 냈어요. 뭐라고 해명자료를 냈냐? 국무총리가 제대로 모르고 답변한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 국정조사 기간 동안에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해진 관련자가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보고했다, 9시 10분에 보고했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정원만 해도 자기가 보고받은 거에 대해서도 말이 계속 바뀔 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해수부, 해경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VTS 관제부터 시작해서 초기 구조, 수색 전부 다 엉망이었고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상할 정도로 신기한 현상들 많이 벌어졌었죠. 배가 1, 2, 3정이 접근 안 하다가 유일하게 한 번 접근해서 선장들 태우고 나오고,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누구도 퇴선 명령을 안 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정말 밝혀야 되고 파헤쳐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전 국민이 알고 뭔가를 바로잡아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맞죠? 네. 근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의혹점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검사나 경찰의 수사에만 맡겨놓을 수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를 믿느냐? 라는 질문에 고등학생 10명 중에 7명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고등학생들만의 생각일까요? 모든 국민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기관을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광범위한 의혹을 갖고 있는 이 참사를 기존의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다. 다른 특별한 뭔가를 만들어서 그 특별한 뭔가에서 정말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은 특별법안을 내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그 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한 명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까지 주자. 그래서 이 검사로 하여금 수사하고 기소까지 완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주장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장 새누리당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사사법체계를 흔든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표현을 쓰면서 마타도를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족법안은 가족분들이 모이셔서 만든 것이 아니라 대한변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게 아니죠. 유일한 법률적으로 법률로 설립된 유일한 변호사들의 집합체에서 만든 법안이에요. 이 법안이 사법체계를 흔들 리가 없죠. 그럼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수사권을 준다라는 부분도 새누리당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특별사법경찰관의 경우에는요 이미 50개 이상의 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림청 공무원들은 수사권 없는 줄 아시죠? 산림청 공무원들은요 불법 벌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수한 영역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겁니다. 식약청도 마찬가지고요, 관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이런 기관이 50개나 됩니다. 이미 그런 수사권을 이번에 만들어질 특별위원회에다 주자는 거예요. 이미 50개나 하고 있는데 하나 더 준다고 형사사법체계가 흔들립니까?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민간인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검사제도를 수차례 시행해왔다 알고 계시죠? 검사가 특별검사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민간인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미 수차례 이렇게 민간인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 왔어요, 우리나라가. 재작년에도 부여했었고요. 그때 형사사법체계를 흔든다는 말이 나왔었습니까? 안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봐도 형사사법체계를 흔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타도에 대한 얘기는 정말 저희가 또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짜증나는 얘기입니다. 의사상자 지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족분들이 주장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가족분들이 생각하시는 내용은 이거예요.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아이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리자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었고, 지금 특별법에도, 가족분들이 낸 특별법에도 그 내용만 반영이 돼 있을 뿐입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처음에 냈던 안에 의사상자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조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에 있는 그 의사상자가 아니에요. 다만 그냥 기억하고 기리자라는 그 표현을 쓰고 싶은데 적당한 용어가 없으니까 의사상자 단어만 갖다 쓴 겁니다. 미국의 9.11 테러 때는요 한 900명 가까운 소방관들이 죽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걸 알면서도 소방관들이 들어가라는 지시가 있자 죽을 걸 알고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900명이 넘는 소방관들이 그 무너지는 건물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죽죠. 구해내기도 하고 본인들은 다 죽죠.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히어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웅.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 단어를 쓴 건데 거기서 오해가 빚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대책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정치민주연합 보고 그 단어를 니네들이 쓰는 이상 계속해서 혼동을 주니까 단어를 다른 거로 바꾸든지 차라리 빼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대학 입학 특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족대책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또 수차례 이미 얘기가 됐지만 공식적으로 대학 특례를 얘기하거나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가족법안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막대한 배보상에 대해서도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배보상에 대한 권한보다 그 권리보다는 진상규명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가족법안에는 배보상에 대한 조항이 단 한 조항밖에 없어요. 아주 원칙적인 내용, 확인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배보상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는 얘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에요. 원래 그런 정부는 원래 그런 의무를 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배보상을 받게 해달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자체도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국민분들이 좀 더 분명하게 아시면 불필요한 마타도는 줄어들 것이고 오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헛소문, 이런 어떤 헛소문들을 고의적으로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이 4.16 참사 이전의 상태에서 그대로 멈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부정부패를 해도 처벌되지 않는 상태, 권력을 두려워하는 언론, 권력에 빌붙기만 하는 수사기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사회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가 정말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 가족들 뿐만 아니라 전부 다 힘을 모아서 특별법 제정하고 우리 사회가 4.16 참사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달라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들을 위한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것은 시민분들이 가족분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또 가족분들이 시민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시민분들이 서로를 돕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재미없었는지 가족분들이 다 떠나셨습니다. 네. 네, 제 얘기 여기서 마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